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은 무한한 사랑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자녀들을 정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던 존재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가끔씩은 저게 부모라고?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모님들이 등장하곤 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진짜 미쳤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부모님들입니다. 목소리의 형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전학생 쇼코와 주인공인 쇼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청춘물인데요. 주인공은 과거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쇼코를 심하게 괴롭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차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자신이 역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잊게 되던 와중 쇼코와 다시 마주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작중 쇼코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 자식을 강하게 키운다는 이유로 그녀를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강도가 좀 셉니다. 쇼코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머리를 남자처럼 깎게 한다던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진학을 시키게 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 예시였죠. 심지어는 수화를 일부러 배우지 않아 일반인들이 쇼코를 대할 때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게 하는 등 부모가 아닌 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는 주인공이 사죄를 하기 위해 쇼코의 집에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때는 쇼아의 뺨을 때리고 사죄의 의미로 피어싱을 한 귀를 잡아뜯어 얼굴을 온통 피범벅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녀는 예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유도 쇼코의 청각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자세히 묘사되지 않지만 원작에서는 쇼코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어떠한 감염으로 인해 쇼코가 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친가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자 친조부모와 그녀의 남편이 전생의 업보라는 말과 함께 그녀를 몰아붙였고 결국 이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과거로 인해 현재의 그녀가 된 것 같습니다. 암튼 이러한 상황은 쇼코를 위해 수화를 배우고 아이들을 직접 키우겠다고 말하는 외할머니의 따뜻함과 너무 대비되었기 때문에 더욱 냉정하게 느껴졌다고 하네요. 이걸 강인하다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건 다 쇼코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암살교실은 코노기가오카 중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살생님이라고 불리는 괴생명체를 암살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変えるほどのパワーを持つ超生物だ。最高速度はマッハ20。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주요 장소인 코노기가오카 중학교는 특이하게도 성적 순으로 반을 나눴는데요. 그중 2반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만 모여있는 반으로 본교사와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기사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죠. 이 캐릭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기사는 남자입니다. 머리를 묶은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지 나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남자가 아닌 여자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기사가 이렇게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기사의 어머니인 히로미는 굉장히 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기사를 자신에게 투영해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기사에게 시키려고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자신이 가지 못했던 인류 대학, 인류 회사,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했던 장발까지 이 모든 걸 나기사에게 강요해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작중에서는 나기사에게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기도 했죠. 女の子であれば私の理想に育て上げたのにこのくらいの年の女の子だったら長髪が一番似合うんですよ. 게다가 나기사가 성적이 좋지 않자 기부금을 명목으로 나기사를 D반으로 보내려고도 했고 나기사가 이를 반대하자 나기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2반 교사로 끌고 온 후 나기사에게 직접 2반을 불태우라는 선을 넘은 짓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誰が育ててやったと思ってんの? 塾行かせて私立入らせてどんだけあんたに手間とお金使ってか分かってんの? 나기사가 2반을 불태우면 2반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지니 D반에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기사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살생님이 나기사는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인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충격을 먹어 기절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요. 나기사의 아버지는 이런 히로미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살생님과 나기사의 각오를 듣고 마음을 바꾸어 남편과 재결합도 하고 막장 부모에서 진짜 부모가 되었다고 하네요. 나만이 없는 거리는 리바이벌이라는 타임슬립 능력자인 주인공 사토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용의자를 쫓던 도중 우연치 않게 18년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카요라는 이름의 어떤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에게 살해를 당했던 인물이었고 이것을 알아챈 사토루가 살인범의 단서를 찾기 위해 카요와 친하게 지내려 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녀는 작중에서 가정학대를 받아 굉장히 무뚝뚝한 성격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카요의 어머니인 아케미는 폭력을 휘둘렀던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카요의 눈이 자신의 전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카요를 구타하고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 등 어머니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던 인물이었습니다. ほらかよ、しっかり冷やしなさい。月曜までにちゃんとその顔直してくれなくちゃお母さんがみんなに責められるでしょ。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결국 카요가 살인범에게 살해를 당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사토루가 자신의 생일과 카요의 생일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카요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같이 생일 파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 카요는 다음날 학교에 오지 않게 되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느끼던 사토루는 카요의 집 근처에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간 카요는 알고 보니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한 후 창고에 가두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살인범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카요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시체로 변한 카요를 보며 죄책감 하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필요가 없어진 카요의 물건을 버리면서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두 번째 리바이벌에서는 주변 인물들에게 도움을 받고 카요를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게 하면서 무사히 살인범으로부터 지켜내게 되지만 이후 카요의 어머니가 주인공의 어머니에게 양육권은 자신에게 있으니 카요를 내놓으라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토루와 그의 어머니가 카요의 학대를 복지기관에 알리게 되고 카요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면서 어찌저찌 잘 마무리가 되는데요. 황당한 것은 이때 아케미가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던 사실도 함께 드러나게 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지만 정작 카요는 안고 올 어머니가 없어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토루가 카요의 가정 상황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유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했을 것 같네요. 하야테처럼은 약 1억 6천만 엔, 한 하루 약 15억 7천만 원의 빚을 진 주인공 하야테가 빚을 갚기 위해 히로인 중 한 명인 나기의 저택에 들어가 집사일을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는 겉으로만 보면 일반적인 러브 코미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인 하야테가 어째서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지게 된 건지 알게 되면 마냥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던 하야테의 부모님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크리스마스 날이 되자 하야테의 선물로 그 빚을 전부 떠넘겼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직장도 없어서 하야테가 알바를 하며 돈을 벌고 있으면 미성년자가 일을 한다는 것을 이용해 급료를 빼돌린다든지 あの親にそんなお金渡したら夢投資で全部吸っちゃうに決ま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バカな、そんな親がどこに。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에게 하야테를 넘기려고 하는 등 정말 쓰레기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더 웃긴 것은 주인공의 이름 자체도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서 질풍처럼 도망가란 의미인 하야테로 지었다고 하며 부잣집 아가씨의 집사로 들어간 하야테를 보고 돈을 뜯기 위해 여러 히로인들에게 접근을 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학생회장인 히나기쿠가 부모님을 용서해줄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하야테는 나에게 수없이 많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부모님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애니는 보이는 것과 같이 개그물이라서 이러한 막장성이 웃음 포인트로 표현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저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절망적일 것 같네요. 강철의 연금술사에는 국가연금술사 중 한 명인 쇼 터커가 등장을 합니다. 쇼는 그의 아내와 4살 배기 딸인 니나 터커, 그리고 애완견인 알렉산더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여기서 잠시 국가연금술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가연금술사는 말 그대로 국가에 소속된 연금술사입니다. 국가연금술사가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성과를 내기만 해도 매년 연구비로 억 단위의 금액을 지급받는 일종의 연구원 비스무리한 직업이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작중에서 그는 동물과 동물을 이용해 키메라를 만드는 일을 주로 했는데요. 보통 작중에서 나온 키메라들은 동물과 동물을 합성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우는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키메라를 만들어내면서 키메라의 1인자로 불렸던 인물이었는데요.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하는 키메라는 바로 자신의 딸인 니나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는 국가연금술사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키메라로 만들었던 인물로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딸과 반려견을 사용했다고 하며 키메라 연구로 이름이 자자했던 것도 사실은 인간과 동물을 연성해 말을 하는 키메라를 만든 것에 불과한 평범한 연금술사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인공인 에드워드가 나나와 알렉산더가 합쳐진 키메라를 보고 말을 한다며 신기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키메라의 입에서 라는 말이 나오자 그동안 자신을 잘 따랐던 니나가 키메라로 변한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에드워드에게 쇼우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반성은커녕 정신 나간 것처럼 웃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던 시청자들도 덩달아 충격을 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니나의 분량도 그리 적은 편이 아니었던지라 충격은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가장 최악이었던 부모님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